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자, 지금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기온이 영하 14도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멘토님도 오실 때 좀 힘드셨겠어요. 제가 차를 끌고 오는데요. 차 탈 때까지가 그렇게 춥더라고요. 정말 춥죠. 네, 시동 켤 때까지도 한 5분은 추우니까 한참 손 꽁꽁 쥐면서 왔습니다. 네, 체감 온도가 지금 무려 영하 22도라고 하니까요. 나가실 때 꼭 완전 무장하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맞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방송쯤에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 소식 들리면 바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GDP 성장률을 앞두고 지금 중국 증시 먼저 어떤 흐름 보이는지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중국 증시 한번 상황을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이제 개장이 되고 나서 이제 30분가량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시작은 약보합으로 네, 출발을 맞습니다. 한 것으로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한 3,000포인트 아래 2,900포인트대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한 0.1%, 1% 정도 하락 흐름이 현재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시간이 좀 중국 사이트다 보니까 약간 좀 늦는 점, 좀 이따가 제가 시간이 되면은 좀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큰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4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아직까지는 이 중국 투자자들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오늘 아주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 상황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국내 시장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굉장히 등락폭이 심한 흐름들인데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1876포인트에서 0.1% 정도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679포인트 후반대 모습에서요. 0.55% 정도 현재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 상황을 보자면 코스피 쪽에서 외인들이 현재 1292억 원어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매도한다면 32거래일째인가요? 흐름이고요. 개인들이 983억 원 매수, 기관은 268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흐름은요, 기관과 외인은 각각 99억, 333억 원씩 매도를 하고 있고, 네. 개인만이 451억 원어치 매수를 하면서 그리 썩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네, 지금 우리 양시장도 이 GDP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4분기 GDP 발표가 난다면은 우리 중국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우리 증시에도 네.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있겠죠. 시장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자, 현재 뭐 중국 상해 실시간 지수를 보자면 네. 그래도 지금 플러스권이거든요. 네. 아까 방금 보셨던 포인트랑은 전혀 좀 다르게 그러네요. 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 0.4% 정도 현재 상승 중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 국내 증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급하게 올랐습니다. 이가 저희가 보내드리는 자료는 20분 지연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실시간 자료인데요. 2,926포인트에서 0.4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바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GDP 6.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딱 이 중국 기관들이 예측한 그대로 나타난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관들이 거의 6.9에서 7.0%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왔었고요. 지난 3분기에도 6.9% 성장률 보였었죠. 자, 지금 25년 만에 최저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GDP 6.9% 성장의 결과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우선 뭐 예상치에는 맞아 떨어졌기 네.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우선 예상치는 맞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지 포인트인지, 그게 아니면 지금 현재 상해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조금 약간 경기 불안감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1분기 또 GDP에 대한 우려감이 또 발생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을 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은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중국 상해 지수 자체가 꺾이지 않고 현재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중국 상해 지수가 올라가면서 글로벌 증시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확인됐고 중국 지수도 현재 전문가들의 예측은 한 2,800에서 3,000 아래 포인트에서는 매수 관점이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역시나 국내 증시 역시 조금 상승 포인트를 좀 타지 않을까,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GDP GDP 성장률 6.9%라는 결과가 시장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시장 네. 컨센서스에 부합한 만큼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12월 산업 생산까지 발표가 났네요. 예상치가 6.0%였는데 지금 5.9%라고 발표가 났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경우 광공업 생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지표도 오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 정도 차이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큰 영향 없이 좀 지켜보시면 되고요. 중국 상해 증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0.5% 가까이 상승 중이기 때문에요. 큰 좀 문제 없다는 판단이고, 현재 네. 한 2,927포인트 상황에 0.48%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위에 보시는 대로. 그래서 조금 흐름도 괜찮게 좀 올라타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어서요. 5장의 국내 증시와 더불어서 중국 증시도 괜찮지 않은, 그래서 글로벌 증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에 한번 우선적으로는 베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지표 발표가 모두 됐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상해종합지수가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장 우리 시장도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화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멘토님, 오늘도 퀴즈가 준비가 되어 네. 있죠? 자,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자, 네. 오늘은 질문에 맞춰서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주말에 모르시는 나왔었던 분들은 중요한 이슈죠. 모르실 분들은 약간 조금 고민을 네. 할 수도 있어요. 빨리 찾아보시고 네. 방송이 끝나기 전에 꼭 답을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일주일 동안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모든 분들입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 문자 서비스 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힘든 시장에서 저도 수익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목들 흐름은 괜찮기 때문에요. 수익 난 종목이 좀 더 많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지칭하는 말은인데요. 네. 자, 1번은 A, B, C, D. 2번은 A, D, H, D.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요. 3번은 네. A, I, I, B입니다. 네, 잘 찾아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자,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저가 메리트 발생의 상승. 자, SK 하이닉스 정말 이 종목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 한두 분이 아닐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오늘은 이 종목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지 3%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바닥이 어딘지 궁금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게시글 반응은 어떤가요? 네, 지금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긴 한데요. 네. 게시글 반응 좀 보겠습니다. 자, 예상보다 D램 업황 부진하다던데 아직도 기다려야 할 듯, 이런 글과 네. 이제서야 가격 메리트 부각 적정 가격이 있나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 기업은 탄탄한데 주가는 왜 이러니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호실적 나왔다고 한 후부터 계속 하락 중, 오늘 겨우 3% 이런 글도 있네요. 네, 이제는 진짜 갑니까? 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그랬죠. 그동안 호실적도 나오고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바닥이 과연 어딜까요? SK 하이닉스가요. 네, 제가 좀 깊은 이제 한숨. 크게 한숨을 쉬고 있는 게 참, 네. 이 종목이 항상 큰 고를 좀 많이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2006년 7월 때의 흐름이 지금과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가 2006년, 2007년 때, 그리고 이제 2014년, 2015년 때 요 정도 포인트가 좀 같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포인트인데, 바닥은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저점, 그 큰 저점 바닥을 쉽게 요런 포인트 말씀드리는 건데, 크게 이제 깨지는 않고요. 거의 확인을 하고 좀 다시 올라서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빠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최근 들어서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중국 쪽에서 아주 공격적인 네. 반도체 투자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랬죠. 그래서 뭐 다 따라잡아 보겠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제껏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대형 회사들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중소형 반도체주들은 투자할 만하다. 반도체 장비나 부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랬죠.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 원희가입했으나 그쵸. 이제 엄청 이런 잘 올랐죠. 종목들 왜 그렇게 되냐면 좀 작은 중소형주들은 인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또 장비를 조금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주가 있어서 실적에 따른 우려감은 사실 없다는 거죠. 그럼 왜 하이닉스가 왜 꺾이는데 하이닉스가 중국 쪽 만약에 들어와서 이겨버리려면 더 생산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더 좋은 질을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새로운 공정의 장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기업들은 수혜를 받지만 대기업 쪽은 설비 투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이제 좀 약간 영업이익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계속 하락을 좀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건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건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매도한 물량이 445만 주가량이고요. 외인이 계속 사 들어오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한 달 동안 300만 주 이상 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요 근래 들어서 외인들이 30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이 아주 강하게 좀 끌어담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는 게 좀 굉장히 좀 불안하다. 그래서 최근에 좀 더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게 외인과 기관들이 같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크게 하락을 보였죠. 근데 오늘은 뭐 우선 잠정치로 보이는 부분은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가 잡히긴 하는데 사실 그렇다 할 메리트가 없으니 뭐 기사로도 접해보셨겠지만 저가 메리트라고 우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네. 대형주들은 큰 낙폭을 보인 이후에는요 항상 짧게나 반등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추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다시 진짜 추세적인 부분이 돌아서서 큰 상승을 줄지 여부는 아직은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디램 업황이 상당히 좀 많이 부진한 모습에서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려보자면 호실적이 나왔다곤 하지만 역시나 올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다는 거. 뭐 디램 가격이 1분기 후반부부터 2, 3월부터는 반등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 이렇다 할 모멘텀거리는 당장에 저가 메리트밖에 없어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외인들과 기관이 많이 들어온다면 단기 트레이딩 쪽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요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아직까지는 반등 여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은 중국 반도체와의 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상승에 좀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선코어입니다. 중국 사이버넛 인베스트먼트 그룹 투자 유치. 선코어는 베어링을 만드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최근 중국 업체로부터 5천만 달러 투자를 유치한다라는 소식에 지금 사흘째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또 중국 투자 소식만큼 주가를 많이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자세한 이야기 듣기 전에 게시글 반응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게시글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코어는 이제 최규선 회장이죠. 최 회장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좀 방문한다는 소문이 이렇게 또 글이 있고요. 사우디. 네, 3일째 급등 중 얼마나 할까요? 이런 네. 글도 있었습니다. 자, 중국 기업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이런 글이 있었고, 기업 분석과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많이 갔는데 조정 나오면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말 큰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이 네. 들려오고 있는 만큼 호재거리로 인식은 되고 있는데, 저도 궁금한 게 중국이 지금 왜 선코어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최규선 회장님이 사실 좀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예, 많이
좋아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문제가 되는 발언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루보도 그렇고, 뭐, 썬코도 그렇고, 썬코가 이제 루보죠, 루보.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이제 쭉 상승을 한번 줬던 기억이 올 5월 달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랑 연기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제다 프로젝트라고. 제다 요게 프로젝트. 조금 이슈가 좀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사우디 제다에 초대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인데 엄청 크겠네요. 두바이 제일 높은 타워 이름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네, 납니다. 뭐 안에 아실 거야. 네, 네. 그것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금 짓는 그 건물과 함께 초대형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우디 제다 쪽에서 있는 제다 프로젝트인데, 그쪽 관련해서 또 중국 사절단과 함께, 제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우디를 방문해가지고 논의를 한다. 그런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데요. 삼성물산이 시공했는데요. 국내 기업 쪽이 또 기술과 또 수주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또 미리미리 조금 이제 최 회장님과 중국 사절단이 가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논의를 하는 게 아닌가, 수주에 대한 부분을,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뭐, 5천만 달러 규모의 유상경제 투자 의향서가 오긴 했는데, 들어와봐야 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에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기대감에 따른 부분이긴 하지만, 얘가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 이게 너무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우선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춰보시고,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이틀 동안 끌어올리는 쪽인데요.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2천만 주가 2번 터졌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밀리지 않는 거를 봤을 때는 한 번 더 여기가 끌어올렸던 어제 월요일날 고점 8,000원짜리가 웬만해서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테니까 8,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쪽과 아니면 보유하시는 쪽. 사실 지금 따라가시는 분들은 좀 제가 볼 땐 투기성 투자시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주의를 요한다라고까지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 8,000원 기준으로 움직임 조금 더 보시면서 추가 상승 여부 지켜보자라고 해주셨네요. 일단은 투자 유치 성공 여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이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BHI입니다. 발전용, 제철용, 산업설비 전문업체. 자, BHI 말씀드린 대로 산업설비업체입니다. 지금 상한가 30% 딱 닫고 있나요? 들어갔나요? 네. 네. 그리고 게시글 반응 보니까 근데 이 종목 왜 오르고 있는지 지금 어리둥절한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아직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한번 오늘 장중에 몇 차례 상한가 도전을 하고 있는 좀 모습입니다. 다시 열렸네요. 조금 네, 전까지 상한가 맞습니다. 들어갔었는데. 이제 약간 수량이 좀 부족한 네. 모습이네요. 자, 게시글 보면요. 갑자기 상한가 이유는 이런 글이 있었고, 건설 수주 받은 건가요? 이런 글. 그리고 국내 건설 수주로 상한가 가기는 어렵던데 해외인 듯. 그리고 이란 관련해서 상한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네, 정확한 상승 이유가 없는 상황. 근데 누가 사는 거죠? 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직 정확하게 상승 이유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왠지 멘토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AIB 쪽에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좀 상승을 주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스마트 원전 쪽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부에서 스마트 원전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소식이 어제 이제 나왔던 소식이기 때문에 네. 그 포인트에 좀 맞춰지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전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수주를 받기도 하고, 포스코 건설 쪽으로도 계약치기를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네. 그 포인트에 맞춰서 조금 이슈가 좀 돼서 어디선가 좀 대놓고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거래량 터뜨리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주가 흐름에서는 좀 고무적으로 이런 적이 없어서 좀 최근에 상승 흐름과 맞춰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가능하긴 하겠으나 하나 걱정인 점은 이 종목이 이제 항상 그랬듯이 급등이 꼭 나올 때마다 바로 오후장 들어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요때도 그랬었고요. 요때
때 굉장히 많죠, 이런 적이. 네. 약간 조금 이 흐름 자체가 혹시나 5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상한가 포인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경우, 그리고 5장 들어서 밀리게 될 경우 가격을 잡아드리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종목은 2,900원 정도를 제가 잡아드릴 건데, 왜 그 가격을 잡아드리냐면, 이전에 요 날입니다. 요때 이제, 죄송합니다. 요때 이제 2,900원 정도 라인까지 치고 올라간 이후에 밑골이 확 따르면서 내려왔었거든요, 요 날. 요때가 이제 날짜상으로 1월 8일인데, 그날과 비슷한 그림을 그릴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진 상황이라 쉽게 물러나거나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나 좀 주의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2,900원을 잡아 드릴 테니 이 포인트에서는 반드시 깨지거나 할 때는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5자가 잘 버텨준다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9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보유하셔서 수익을 좀 더 내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2,900원 지지 여부 먼저 살펴보자, 그리고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2201님이 보내주셨네요. 좋은 업종 하나 써주세요, 멘토님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업종. 사실 요즘에 업종들이 잘 안 먹힙니다. 네. 그 어떤 업종들도 시장에 좀 주목을 좀 많이 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춘절 이슈가 있지만 뭐 면세나 뭐 화장품이나 그렇다 할 지금 상승 흐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화장품주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한국 화장품이나 뭐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 번은 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근데 이게 하나 걱정인 것은 제발 그 남북 간의 관계에 있을 때 북쪽에서 북한에서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만히 좀 있어서 그게 좀 관광객들이 좀 흐름이 조금 그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좀 바랄 뿐인데, 최근에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자면 이게 오늘도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1월 1일 날 월봉으로 보자면요, 이번 달에 24%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25% 정도 현재 하락 중이에요. 지금 1월 들어서부터 하나투어가. 네. 이 말인즉슨 대북 관계에 대한 부분의 우려감 때문에 예약자가 이탈하는 게 아닌 예약을 좀 취소하는 그 중민 관객들이 느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포인트에 따른 게 좀 영향이 좀 되는 것 같고,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요즘에 호텔 신라가 한 달 동안 빠진 걸 보자면요, 호텔 신라도 한 달 동안 17%가 밀렸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요즘에 자주 나와서 화장품주들도 살짝 좀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올라줘야 될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약 3주가량의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의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화장품 쪽은 맞는데, 안 빠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가 그 일봉상을 보자면 주가가 크게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안 빠지고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다른 그 업종과 다른 그러네요. 종목군에 비해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들은 한 번에 슈팅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매수하신 분들이 약간 손해가 있더라도 얘는 올라가면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정리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 싶어서 두 종목은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업종 화장품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코리아나와 한국 화장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이 좀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9119님이 설 특수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네. 주셨거든요. 비슷한 좀 답변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또 다른 구정수혜주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화장품주 말고 아니면은 2월 흐름이 조금 더 기대된다라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닝 시즌이라 네. 뭐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코스피 쪽이 이제 서서히 바닥을 확인하고 오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스피 종목들이 힘이 든 모습이지만 1900 아래 포인트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피 종목을 보시되 제가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발표 끝난 네, 종목. 실발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도 좋습니다. 발표 끝난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정유화학주를 이전부터 굉장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하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 수익 중인 모습이에요.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다 보니 상승을 계속 할 것이고 요 관련주들 관련해서 뭐 SOL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괜찮은 모습 보이겠죠. 네. 그래서 정유화학주들은 우선적으로 실적 발표 끝난 이후에 그리고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1분기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1, 2분기 올해가 너무 실적이 좋아지는 터라 아마 계속 기관과 외인들의 관심은 지대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정유화학주들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란의 석유 원유 수출 재개로 인한 부분이 조금은 그 유가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 이쪽 관련주들의 정제마진 개선 부분에 조금은 주목해보자. 요 정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종목들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1900포인트 아래에서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고요. 정유화학주,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끝날 때쯤 다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시간 관계상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 주시죠. 네. 자, 시청 퀴즈 정답입니다. 다들 너무 쉽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 AIIB입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요,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릴게요. 자,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